취약점 모의 해킹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취약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버그 헌팅에 대한 이제 금액을 받거나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괜히 이제 쓸데없이 이제 괜히 법에 저촉돼서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데 이제 피해만 보시는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모드 시큐리티다 하다못해 이런 방화벽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니온 셀렉트 같은 기법들 이런 것들을 우회한다면은 아까 쳤었던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모드 시큐리티라는 방화벽은 이런 주석 구문을 사용해서 느낌표 안쪽에 이 5글자가 버전이에요. 버전. 이 5글자는 버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전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이제 쿼리가 실행될 수 있고 실행 안 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냐, 즉 안에 내용들이 주석 처리로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실행되는 거네 라는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구문들로 우회를 하잖아요, 모드 시큐리티가. 그런데 최근에 모드 시큐리티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주석이 2개면 차단이에요. 그리고 주석 안쪽에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차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구문이 하나예요. 주석 안쪽에 뭐가 들어가면 그냥 잘라버려요. 자, 주석 2개를 연결해 볼게요. 어쨌든 시작과 끝을 이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러면 이 안쪽에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다른 구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주석 2개예요? 아니면 주석 안쪽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는 주석이 2개입니까? 아니면은 주석 안쪽에 이런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주석입니까? 모르겠죠? 안 그래요? 이게 주석이 2개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4개의 문자가 들어간 주석 1개인지, 이건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주석 1개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유니언 셀렉트, 그 다음에 엔드 관련이나 셀렉트 셀렉트 델레트, 업데이트, 인서트 이런 구문들을 이제 URL 인코딩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구문들과 함께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킹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웹 해킹은 정말 정해진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하는데요. 자,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법들 말고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죠?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하면은 차단되어 있는 특정 키워드 몇 개를 제외하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모의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문들은 잘 통하지 싶어요. 예. 어디까지나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예. 명사를 쓸 이유는 없고, 그쵸? 예.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이런 해킹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에러 인자로 바꿔주는 부분까지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실제로 한번 보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직접 유니온이라는 쿼리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자, 이 노티스라는 거에 이제 그 게시판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게시판. 이 게시판 글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거는 커맨드 라인이에요. 자, 이 DB 안쪽에서 이제 셀렉트 구문을 사용해가지고 출력을 해오는 건데, 내가 보고 있는 글이 4번이라고 할게요. 4번. 그러면은 where 넘버는 4번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 4라는 게 이쪽, 그러니까 이 구문이 이쪽이랑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들도 DB 안쪽에 어딘가 저장돼 있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유니온 셀렉트라는 녀석을, 물론 이제 여기도 오더 바이를 할 거예요. 실제 해킹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서,
자, 6에서 에러 났고 5죠. 그러면은 유니온 셀렉트 1, 2, 3, 4, 5. 그러면은 밑에 한 줄이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한 줄 출력되는 쪽. 그러니까 이 출력 구문들 PHP라고 친다고 하면 이 PHP에서 한 줄만 출력될 거 아니에요. 글을 하나밖에 안 읽어 올 테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결과가 방해가 돼서 밑에 있는 결과를 못 보는 셈인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한쪽을 달아주시게 되면 에러 인자화 돼서 밑에 있는 1, 2, 3, 4, 5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에러 인자로 바꿔주게 될 경우에 똑같이 떠요. 2, 3, 1, 2, 3, 4, 5. 근데 2, 3밖에 없죠. 1은 어디 가고 없지? 1은 출력되는 인자값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인자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갖고 오고 싶어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약간 기계적인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들 같은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은요 별로 문제될 게 없죠. 여기서는 컨텐츠로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DB, 접속 중인 DB 이름이 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재 접속 중인 DB가 아니라 전체 DB를 갖고 오셔야죠. select group concat table name from information schema.tables. tables가 아니라 스키마타예요. 우선은 테이블 네임이 아니라 스키마 네임, DB 이름을 뽑아오는 게 가장 먼저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DB 이름이 콤마를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오죠. 똑같은 구문이죠. 스키마 네임 from information schema.schemata.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스키마들 이제 DB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인포메이션 스키마랑 얘 두 개밖에 없죠. 제가 왜 지금 커맨드 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얘는 MySQL 인포메이션 스키마, 퍼포먼스 스키마, SIS 많죠?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잘 봐요. 이 SIS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즈 기반의 MySQL이 갖고 있는 DB 구조예요. 이 SIS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 구조 그러니까 운영체제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스키마랑 아쿠아트 요거밖에 없죠. 얘는 웹 호스팅 업체에서 주로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DB 권한 경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DB 사용 권한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인젝션 하고 있는 이 계정, 연결되어 있는 계정은요, 정확히 이 아쿠알트랑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쪽에서도 아쿠알트에 대한 DB에 대한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ySQL이라든가 퍼포먼스 스키마, SIS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서버 전체를, 그러니까 웹 서버 하나를 공격하면은 다른 서버들까지 전부 다 장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웹 호스팅 서버에서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문제 없도록, 아니면은 DB를 연결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웹 호스팅 서버에서 웹 프로그래머가 이제 이 계정을 사용해서 DB를 건드릴 수 있는데, 내 계정에 알고 봤더니 MySQL이나 아니면은 퍼포먼스 스키마까지 건드릴 수 있어. 그럼 서버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안 주겠죠. 이 아쿠알트라는 계정은 정확히 이 두 가지밖에 안 떴다는 거는 권한이 이 두 개까지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MySQL은 MySQL 안쪽에 있는 중요한 것들, 이제 계정 혹은 뭐 여러가지 권한까지도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권한까지도 할 수 있을지 그건 직접 보시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스키마는 구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스키마는 성능에 대한 정보들, SIS는 윈도우즈 안쪽에서만 있는 거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해킹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 스키마예요. 얘가
대부분 보시면은 여기까지 진행이 잘 되더라도 차단이 먹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회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프롬 앞절 공백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 어떤 팁이에요. 정말 다른 어떤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든가 이런 고유 별칭 같은 경우에는 숫자, 이제 키보드 보시면 숫자 1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커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모르시더라고. 이 쿼터를 사용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별칭들을 묶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이제 주석을 앞뒤로 넣어주시면은 이것도 문제없이 잘 되죠. 그리고 앞에 주석을 없애고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대해서 모드 시큐리티 관련 바이패스를 달아주고, 이제 뭐 대소문자 정도를 이제 짬뽕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은근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요 정도 차이점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니언 셀렉트나 이런 기법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헥사 인코딩이나 바이너리 인코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이런 인코딩을 사용해서는 문자열밖에 전송이 안 돼요. 내가 커맨드를 헥사 인코딩으로 어떻게 우회 못할까? 안 돼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는 기법이 있고 안 되는 기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요런 프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롬 앞절에 공백이 있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잘려요. 주의하시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쿠알트를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DB 네임을 갖고 오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자, 이게 제일 클래식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테이블 네임, 그 다음에 스키마 타가 아니라 이제 테이블 주로 바꾸셔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뜨죠. 요거는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쪽의 컬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어저를 넣어서 이 안쪽에 있는 이제 대문자로 해당되는 요런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쪽에 있는 컬럼 내용들을, 그죠? 필요 없으니까 얘는 출력 안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출력하고 싶다는 얘긴데, 테이블 스키마를 지정하고 이쪽에서 이제 아쿠아트 이쪽으로 이제 고정. 내가 뽑아오고 싶은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이름, 즉 어떤 DB에 있는 테이블 이름이라고 지정을 해줬죠. 조건절을. 요렇게요. 요 정도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헥사 인코딩을 쓰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웹패킹.kr 같은 곳에 보시면은 인코딩 기능들이 있어요. 워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워게임을 하러 들어가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자, 인코딩을 하러 들어가는 건데, 이 보시면은 이 아쿠알트라는 이 키워드를 헥사 인코딩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싱글 쿼터도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요. 요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헥스 투 바이너리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헥사를 바이너리가 나왔죠? 이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 공백을 다 제거를 하시면 돼요. 바꾸기, 이렇게요. 보시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공B, 이 공B에서 이렇게 떠져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바이너리로 이렇게 넣더라도 잘 되죠. 그리고 글자를 뽑아오거나 할 때 바이너리를 쓴다고 한다고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좀 약간 탁상 공론이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해킹에 있어서는 불리한 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이블 스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자, 왜 중요하냐면 이 테이블 네임을 바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테이블 네임 안쪽에 있는 칼럼명을 그러니까 출력을 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칼럼 네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칼럼 테이블즈에서 칼럼즈로 바꿔주시고, 테이블 스키마에서 테이블 네임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구문을 이렇게 유저스로 바꾸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네임과 패스가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다 뽑아온 다음에 그룹 컨캣의 시작부터 이제 싱글 커터 앞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캣 언더바 ws 0x3a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뒤에 싱글 커터까지 없어주시고 리밋절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리미트 쪽 사용하실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서 그룹 컨캣 한 번 더 써주신다거나, 아니면 리미트가 차단돼 있다거나 콤마 차단이다, 아니면 컨캣 쓰지 말고 칼럼 하나씩만 해서 뽑거나, 아니면 웨어에 어떤 칼럼의 기준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한 칼럼씩 뽑거나, 리미트가 차단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리미트 n, m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1 오프셋 0 이런 식으로. 얘도 통하죠. 구문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대략적으로 유니언 셀렉트는 요렇게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MySQL요. MySQL 따는 요렇게 밖에 할 게 딱히 없고, 그런데 이게 또 그런데 이게 또 MS SQL 쪽으로 가게 되면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사이트인데 정상적인 ASP 페이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뜨는데요. 제가 싱글 커터 넣으니까 에러 페이지가 나왔죠. 안에 에러 내용이 안 적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니언 셀렉트를 하더라도 에러 사항이 꼽힌다는 거죠. 에러 났죠. 그래서 주석을 추가하고, 자, 역시 에러가 났고 자, 1부터 19999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커맨드인 거 정도는 알았죠. 그리고 4 에러, 3 에러, 그 다음에 2 에러 없죠.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허용되는 녀석은 두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언 셀렉트로 할 건데, 자, 안 되죠? 두 개인데 1, 2 안 돼요. 마이너스 붙이던 뭘 하든 다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니언 셀렉트라는 기법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ASP에선 다르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유니언이라는 쿼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MS SQL에서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서버. 보시면은 게시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에러 메시지도 나오고 하니까. 자, 볼게요. 싱글 커터에서 하니까 에러가 났죠. 그리고 오더 바이 1. 자, 이렇게 해서 에러, 물론 이제 안 났죠, 위에 페이지는. 테스트 페이지로 이제 지금 에러를 내게끔 해놔서, 자, 9 마찬가지 9999 에러 났죠. 9에서 에러가 안 났고 13 12 11 10 10에서 에러가 안 났죠. 유니언 셀렉트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어때요? 에러가 안 났죠. 자, 지금 이 구문, 에러 구문을 잘 보세요. Converting the bar character value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컨버트 하다가 나는 에러예요. 데이터 타입 무언가를요. 즉 이제 그러니까 MySQL이랑은 달라서 MS SQL은 타입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해요. 좀.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입을 지정을 안 하고 널 값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캐릭터나 인테저로 하나씩 채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1로 해볼게요. 문제없이 됐죠. 1, 그 다음에 1. 문제없이 돼서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러 페이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페이지에 이상이 생기면은 에러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캐릭터 114 R이죠. 자, 1 이것도 캐릭터로 만들어 주시고 1 캐릭터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뭐냐면 SQL 맵에서도 똑같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툴이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구문이 쓸데없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채웠죠. 그 다음에 에러 인자로 바꾸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넣을 때 조금 잘못 넣는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면은 자, 여기서부터 왜냐면은 실제 출력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저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캐릭터로 이렇게 넣었죠. 그쵸? 그러니까 흔히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방금 저는 캐릭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시작은 인테저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테저가 우선시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 에러가 났고 이 부분만 캐릭터로 바꿔주시는 거. 맨 마지막에 에러가 난 게 이쪽이죠. 맨 마지막에 에러가 난 게 이쪽이니까 캐릭터 114 아닌가? 하나 이쪽이네요. 1 이쪽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1 넣고 이게 안 맞으니까 캐릭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을 넣어 볼게요. 캐릭터 1 캐릭터 1 캐릭터 1 되죠? 1 되죠? 이게 캐릭터 타입이랑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는 에러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바꾸시면은 우리가 지목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R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중에 어디 필요한 부분들을 바꾸면 되는데요. select db name 우리가 여기는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바꿔볼게요. select db name 보시면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드도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접속 중인 DB예요. 그런데 MS SQL은 DB 네임 가져오기가 너무 수월해요. 0부터 시작해서 1, 8 쭉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없으면 더 이상 안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DB 네임을 뽑아오고 현재 있는 DB 네임을 기준으로 한번 뽑아와 볼 텐데 그룹 컨캐스는 안 되죠. MS SQL은 select top 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table name from board information schema tables 이렇게 하시게 되면 테이블 명을 갖고 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order by를 통해서 테이블 명을 갖고 오시면은 좀 더 편하실 거고 요 정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오더바이를 합니까? 왜 셀렉트 탑원을 씁니까? 셀렉트 탑원이라는 건 맨 위에서부터 한 줄씩 잘라 가지고 오고 이런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셀렉트 탑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셀렉트의 총 결과가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한 줄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한 줄씩 걸러낼 수가 있겠죠. 지금 출력된 건 BBS죠. 그러니까 그 위에 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왜요? 테이블 네임보다 더 큰 걸로 가져오시게 되면 멤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멤버가 됐고 이 멤버에서 멤버가 나왔는데 칼럼명을 갖고 와 볼게요. 또
자, 테이블 네임은 그대로 지속을 하고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칼럼 네임을 넣어줘야겠죠. 칼럼 네임, 그 다음에 칼럼즈. 이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점만 몇 부분만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만 그 부분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BADDR 요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또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칼럼 제일 위쪽에 있는 칼럼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ND 넣어서 칼럼 네임, 아까처럼 최고 작은 거니까 그 이상 거, 셀렉트 탑원은 맨 위에서부터 한 줄 갖고 오죠. 그거보단 큰 걸로. 그리고 이렇게요. 한 줄 더 나오면은 출력된 결과로 한 줄씩 계속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요. BID인 것 같은데, 요건 ID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ID 패스워드만 있으면 되니까요. B메일, B네임, B패스라고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ID랑 패스워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데이터를 뽑아올 텐데, 데이터를 뽑아올 텐데, 뒤에 거 다 지우시고, 데이터를 하나만 뽑아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from 멤버, 그리고 select top 1을 같이 주셔야겠죠. 그러면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죠. 어드민. 그러니까 이 ID 값이 나온 거고, bpass 패스워드가 나왔죠. 근데 나는 붙여서 뽑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여서 뽑고 싶어요. 난 무조건 플러스를 쓰시면 돼요. 근데 플러스가 되냐고. 안 되거든. 네, 써보면은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b로 넣어봐요. 같이 붙어져서 나오죠. 우리가 MS SQL 같은 이런 솔루션에서 URL, 그러니까 get에 있는 쪽에서 인젝션을 이제 파라미터를 주시게 되면 인젝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2b를 넣어야 될 걸 플러스로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맵 돌려보면 실제로 똑같이 뜨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2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58 이렇게 하시면 어드민, ID, 패스워드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잘 되죠. 그리고 SQL 서버, 이제 MS SQL을 잘 못 보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한번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렉트, 기본적인 셀렉트 이제 탑1 개념들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또 설치하시고 하시기는 또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셀렉트 탑, 방금 구문이 탑 1000대 있었죠. 1000줄이라는 뜻이겠죠. select top 1 from 이게 멤버죠. 자, 멤버 때문에 에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DB가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보시면은 보드 안에 DB 안에 뭐 멤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select top 1 이 DB가 보드죠. from 보드 점 멤버. 왜냐면 접속 중인 DB가 딱히 없을 테니. BID DBO까지 넣어야 되네. DBO.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쿼리를 통해서 이제 셀렉트 구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디버깅을 자꾸 눌러서 그렇거든요. 쿼리를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디만 딱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나와야 될 쿼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왜 그렇게 멤버로만 안 갖고 와집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그냥 쿼리 어디 접속 중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DB 안쪽에서 그냥 실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특징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DB 부분을 감싸줄 때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있죠. 은근 우회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셀렉트 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쿼리를 두 개를 볼 거예요. 하나, 그리고 셀렉트 탑원이 없는 걸로 이 두 개를 볼 텐데 F5 두 개가 떴죠. 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뜨는 게 어드민이죠. 그리고 이거는 맨 위에 한 줄만 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단 거예요. 아까처럼 셀렉트 탑원에서 한 개씩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단 거죠. 어떻게 해요? BID 어드민 요거 이상인 거 요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어떻게 떴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넣은 구문이 이거고 출력할 구문이 이건데 어드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상인 거를 난 갖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렇게 해서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뭘로 해주냐면은 BID 요 정도로. 자, 두 개가 떴죠. 그래서 where BID보다 이 어드민보다 큰 녀석 요 조건으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이제 조건이 안 먹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어째선지 이렇게 조건이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order by BID 이래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 있는 값들로 이제 order by를 안 해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AD33이라는 게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민 이상인 값은 없죠. 정렬상으로 봤을 때 오름차순 정렬상으로 봤을 때 어드민이 AD33보다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셀렉트 탑원은 제대로 쓰려면은 오더 바이를 바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웨어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과 함께 AD33 이상 이렇게 하면은 어드민이 뜨겠죠. 근데 만약에 셀렉트 탑원도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뜨겠죠. 만약에 앞절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AD33이 뜨는 요런 형태. 근데 만약에 오더바이를 넣을 만큼 길이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BID를 이렇게 해서 어드민 안 됐어요. 그러면은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맨 위나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드민이라고 하는 얘보다는 없다라는 얘긴데 어쨌든 얘보다 큰 값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전혀 우리가 처음에 셀렉트를 갖고 왔을 때 그 결과랑 전혀 다른 어떤 오더바이절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MS SQL은 정렬을 기본적으로 셀렉트로 그냥 갖고 올 때 MS SQL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렬이 좀 그래서 그래요. 약간. 자, 우리가 그 아까까지 썼었던 기법 말고도 또 다른 걸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니언 셀렉트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니온 셀렉트 말고 에러베이스 유니온 셀렉트로 일단 진행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까 구문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유니온 셀렉트 기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왔고 10 그 다음에 유니온 셀렉트 널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하나씩 넣어볼 것. 아까 했었던 기법들이죠. 그대로 똑같은 것들. (1) 캐릭터 캐릭터 1 캐릭터. 이 뒤에 두 개는 1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1 그 다음에 에러 처리로 에러 바꾸고 그 다음에 적당한 밸류 찾아서 셀렉트 캐릭터 1 아니 db 네임.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에 떴죠. 자 이쪽에 떴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탑 1 네임 테이블 네임이 아니죠. from 아까 db 이름이 보드였던 것 같은데요. 보드 점점 sys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sys 컬럼즈 뭐 이런 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컬럼이 아니에요. 그래서 xtype y 적어주시면 되죠. u 말 빨리 하다가 좀 실수했네요. 자 그리고 sys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sys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갖고 오실 때는 칼럼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테이블 명을 뽑아왔어요. 물론 이제 db 네임은 아까랑 똑같아요. db 네임으로 갖고 오는 거. 근데 테이블 네임을 뽑았어요. 그 테이블 네임을 뽑을 때 id도 같이 뽑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같이 안 뽑으면은 칼럼명을 뽑을 때 기준이 될 어떤 값이 없어요. 그래서 칼럼들이 다 제각각으로 날려져 있거든요. 테이블 네임 이름 기준으로 못 뽑아요. sys 오브젝트 sys 컬럼즈는요. 그래서 %eb id까지 같이 뽑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id랑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뽑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숫자를 인테저로 이제 못 바꾸니까 라는 건데, 자 멤버라는 거를 뽑았죠. 그러면 우리가 x타입이란 걸 일단 지워요. 지우고 이름이 이 멤버라는 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네임을 id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id가 나오거든요. 이 id가 나오는데 이 id로 바꾸시면 돼요. 이 id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멤버가 이 id 값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sys 컬럼즈로 칼럼을 검색하실 때 컬럼즈 다음에 칼럼 네임이 아니라 테이블 네임이죠. 근데 칼럼 네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id로, 그러니까 테이블 네임을 조건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id로 이렇게 주시고, 이게 당연히 숫자니까 245575913 그냥 주셔도 돼요. sys 컬럼즈 그 다음에 여기는 네임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임 그 다음에 맨 뒤에 order by 네임 정도는 넣어 주셔야 돼요. 아까 원리는 설명드렸죠. 셀렉트 탑원의 원리. 네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칼럼부터 나오죠. 그럼 여기서 id를 기준으로 갖고 오는 상황에서 and 네임이 뭐 이상인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갖고 와지죠. 뭐 여러가지 특이사항들까지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요렇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B 데이트 BID 나왔죠. BID. 자, 대소문자 구분되는가 싶어서 BID를 소문자로 넣어봤어요. 상관없죠. 요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소문자, 그러니까 MySQL도 아마 포함일 거예요. 대소문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BID, B메일. 왜 대소문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은요, 어차피 이게 그 어떤 값 이상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거든요. Bname, Bpass 이런 식으로. B폰도 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유니언 셀렉트예요. 물론 이제 에러베이스에는 비매품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블라인드로 찾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캐릭터 114 같은 거 넣으시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딱 하고 나오죠. 요거를 어떤 방법이라고 하냐면 타임 미스매치 인젝션이라 그래요. 에러 메시지가 보여질 경우에는 정말 쉬운 방법으로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유니언 셀렉트, 이제 MS SQL도 유니언 셀렉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모든 케이스들을 저희가 테스팅을 해봐야 돼요. SQL 맵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테스트를 해봐야 하고, 일단 요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제 블라인드 구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오는 구문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특수한 구문들도 있죠. 자, 보면은 얘는 안되죠. 플러스 마찬가지로 안되고, 근데 앞뒤 구문을 다 제거를 하고 요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쿼터가 없을 때 통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싱글 쿼터를 넣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도 되겠죠. 싱글 쿼터 구문일 경우엔. 근데 싱글 쿼터 구문인데 싱글 쿼터 구문에다가 그냥 아무런 전조도 없이 컨버트 뚝 하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넣어 주셔야죠. 그리고 플러스 넣을 때 주의점 %EB 필수. 그리고 만약에 이 구문이 안 되더라 할 때 맨 오른쪽 %EB 정도 잘라보는 정도. 얘는 커터가 없으니까 요렇게만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DB 안쪽을 아까처럼, 아까 왜 우리 넣었었죠. select 탑은 뭐 table name from 뭐 db name information schema tables 혹은 name from db name sys object order by name 뭐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주시면은 문제없이 잘 된다는 점. select top 1 table name from 보드였죠. information schema tables. 잘 되죠. 여기에 멤버라는 게 찍혔죠. 그리고 제가 그냥 드리는 팁은 여기 앞에 공백을, 그러니까 프롬 앞에 공백 주지 말 것. 이 필수입니다. 프롬 앞에 공백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은 요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셀렉트 키워드에 차단당하는 경우도 꽤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어떻게 쓰실진 모르겠지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이제 제가 모의로 했긴 했지만요, 요런 기법들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사용법을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리고 또 사실 이걸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짠다거나 공격 스크립트를 짠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이론적으로만 잠깐 해보고 이제 말 것 같다는 정도죠. 예. 일단은 왜냐면은 거기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에러 베이스를 위주로 했고, 뭐 블라인드 타임 베이스 이런 것들도 진행할 거고, 그 외에도 뭐 시스템 해킹의 기초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되게 그냥 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업을 되게 복잡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다들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 그쵸? 그리고 블라인드 타임베이스 뭐 시스템 해킹이나 그 외의 것들 앞으로 강의를 많이 올리긴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기도 할 텐데 강의를 올리면서 그거 외에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가끔 방송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이제 그때 이제 게임이나 뭐 이런 거를 틀어놓고 그냥 할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제 편하시게 채팅으로 쳐주시고 그러시면은 그냥 대답해드리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강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